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민 상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 유튜브에 댓글로 고민 상담 글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 중에 좀 길게 남겨주시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같이 좀 얘기를 해보면 괜찮겠다 싶은 거 몇 가지를 가져와서 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첫 번째 고민 상담인데요. 저 궁금해요. 정말로 자기 행동으로 인해 불안하거나 서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요. 근데 또 그런 감정을 내보이면 그게 힘들대요. 그런 부분들이 쌓이고 회피형 상대의 정황들이 의심이 들어 이를 확인하고자 하면 의심할 만한 상황인 건 알겠는데 왜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자기를 그런 취급하냐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 위치 경로 GPS는 말 안 해도 먼저 보여줘 놓고 폰은 투명하게 오픈을 안 해요. 물론 프라이버시고 사생활인 건 아는데 누군가 분명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의심하는 제가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오히려 절 몰고 가니까 제가 혼란스러워요. 내가 잘못된 인간인가, 내가 의심병 환자인가 싶고 전 불안형인데 쉬는 날에도 얘 생각하면서 회피형 인간, 나르시시스트 이런 거 검색해보고 있고 뭔 타로 사주 상담받고 연애 유튜버에게 상담받고 있는 제 자신이 참 뭐하는 건지 싶어요. 너무 답답해요. 그 폰만 딱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애초에 의심이 쌓이지 않게 행동을 해주면 좋겠는데 의심의 회로가 한 번 가동되니까 지금 싸우고 냉전기인데 제가 마지막 싸움에 막말한 걸 문제 삼아 또 40분 동안 그의 말만 듣고 있고 그 순간에도 의심하고 있고 그렇다고 이 관계를 단절하고자도 생각해봤는데 안 돼요. 못 끊어내겠어요. 정말 좋고 보고 싶은데 다른 마음으로는 의심 가고 힘들고 돌아버릴 것만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내용들을 좀 뽑아서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여기 먼저 보면은 자기 행동으로 불안해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걸 내보이면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연인 관계에서는 이렇게 불안하거나 서운하거나 하는 일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나로 인해서 불안해하거나 서운해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 연인이 연애나 사랑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연인 관계에서는 서운한 마음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거를 잘 풀어가기 위해서는 표현하고 나누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오히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연인 사이에는. 너 혹시라도 나에게 서운한 부분이 있으면 꼭 쌓아두지 말고 중간중간 나한테 말해줘. 내가 변화할 수 있게. 이런 식의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잘 하는 얘기는 아니다, 연인 사이에.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이 조금 들어왔고요. 우리가 요 몇 문장 가지고 모든 상황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맥락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연인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 그래서 혹시 이런 가능성은 없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내가 너무 많이 불안해하거나 너무 많이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이게 너무 지친 거예요. 도저히 나는 이거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생각이 들 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너 이제 나한테 그만 서운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위치 경로 GPS는 먼저 보여줘 놓고 폰은 투명하게 오픈을 안 해요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궁금했던 것이 위치 경로를 요즘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트렌드인가? 왜냐면 일단 제 상식선에서는 연인끼리 내가 어디를 이동하고 있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가 진짜 추적기를 통해서 오픈되고 있는 상황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관계라는 것은 믿음이 기반이 된 것이고 우리가 성인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노출된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건강한 관계라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근데 요즘 트렌드가 좀 그렇게 바뀌어가는 건지 그걸 제가 모르는 건지 해서 한번 이 부분은 여쭤보고 싶었고 그리고 당연히 폰은 투명하게 오픈할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난다라는 거는 서로를 믿고 들어가는 판이기 때문에 굳이 그 폰을 다 확인하면서 얘가 믿을만한지 안 한지를 확인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돼서 폰을 보고 싶다면 그 사람이랑은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믿을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폰을 투명하게 오픈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딴 행동을 하고 있다거나 그 사람이 잘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지금 이 상황이 실제로 연인이 바람을 피고 있다거나 딴짓을 하고 있다거나 그럴 확률도 있죠. 그래서 내 마음이 불안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 사람에게는 직감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내가 폰을 확인해야지만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내 짝이 맞는가? 어쨌든 우리가 교제를 한다라는 거, 사귄다라는 거는 되게 깊은 관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믿을 수도 없겠는 그런 사람을 만난다라는 게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없고 뭔가 불안불안하면 사귀지 않는 것이 맞다, 애초에. 그리고 내가 사귀기로 결정했다면 믿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신뢰가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관계는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봐야지만 내가 확신이 된다면 이미 둘 사이의 신뢰는 어느 정도 깨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독자님께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구독자님은 내가 진짜 폰만 딱 확인하면 모든 게 다 이제 풀릴 것 같은데 나의 의심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폰을 본다고 해서 풀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 의심이라는 건 내 마음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다우트라는 영화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인상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다우트라는 건 이제 의심이라는 건데 이 줄거리가 뭐냐면 알로이시스 수녀가 있어요. 메릴 스트립이라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연기를 하죠. 이 수녀가 이 풀린 신부를 계속 의심합니다. 이 풀린 신부는 필립 세이모 호프만이 연기했습니다. 이 배우도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배우시죠. 제가 이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심을 하냐면 이 풀린 신부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의심을 이 수녀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에서는 뭔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계속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녀는 그 의심을 계속 확신시하게 되죠. 이제 의심이 한번 들면서 모든 사건들이 의심의 증거로 재해석이 되는 거죠.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의심이라든지 어떤 생각이 들면요. 그것을 지지하는 증거만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과 일치하는 그런 증거만 찾아서 이봐 역시 내 말이 맞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사고의 흐름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결론적으로 풀린 신부는 본당으로 승진 전보가 되어요. 이 영화의 엔딩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뭐였냐면 수녀의 마음에 여전히 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 의심이 맞았을까에 대한 의심. 내가 유죄라고 풀린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과격하게 밀어붙인 방식에 대한 자신의 방식에 대한 의심. 이 종교 시스템에 대한 의심, 아주 여러 가지 의심들이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대사를 수녀가 읊으면서 마무리가 되죠. 난 여전히 의심하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영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 영화의 함의는 굉장히 더 딥하고 여러 가지 함의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영화를 가져온 것은 이렇게 의심이 내 안에 있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증거가 드러나고 어떠한 결론이 나든지 간에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따라서 폰을 보더라도 폰에 만약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내 의심이 사라질까? 아마 내 의심에 맞는 증거를 찾으려고 다음에 또 한 번 더 폰을 보고 싶을지도 몰라요. 본인이 놓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만큼 사람이 갖고 있는 신념이나 확신이나 의심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무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도 조금 더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고 조금 더 심플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사람이랑 못 헤어질 거고 계속 만날 거면 그냥 믿는 마음으로 가셔야지. 그게 천국인 거지. 안 그러면 그냥 사귀는 내내 지옥이에요. 어차피 안 헤어지실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은 정말 못 믿을 사람이야. 난 사귀는 내내 불안하고 의심으로 가득 찰 거야 라면 헤어진다는 결정을 내린다라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조금 기준점을 잡으셔서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두 번째 고민 상담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불안형이고 서운한 상황에서 너가 피곤하고 만나는 걸 건너뛰자고 할 때 나도 피곤한데도 너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드는데 너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서운해. 나한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 뒤에 이따님께서 하신 것처럼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서운하다고 하면 말 안 하고 숨고 수동적으로 굴고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 했는데 그러면 저는 그 설명도 안 하는 반응에 화가 나고 해명도 안 되고 싸우고 그러다가 정말 걔가 마음이 식어서 지쳐서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불안형의 불안 수준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많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얘는 저랑 잘 안 맞는 사람이었던 걸까요? 이 친구를 만나기 전에 오래 장기 연애를 한 분이랑은 물론 저는 불안형이지만 관계를 서로 점점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갔었고 점점 서로 마음이 편해졌었는데 맞아요. 불안형은 상대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불안의 수준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안정형의 연인을 만나서 마음에 이제 안정을 찾으신 거죠.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나에게 맞는 대상을 선택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 좀 힘든 대상을 만나서 내가 맞춰가려고 하면 정말 많은 노력이 드는데 내가 선택부터 조금 심사숙고를 하는 거죠. 나는 이런 성향이니까 조금 더 안정적이고 차분하고 감정적으로 좀 열려있고 유연하고 이런 대상들이 나에게 맞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기준에 의거해서 상대방을 처음에 만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구독자님은 굉장히 표현을 잘 하셨어요. 뭐 뻗대거나 삐지거나 돌려 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어떤 것들이 서운하고 그래서 너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아주 잘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거기서 그거에 맞는 응답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거에 맞춰서 오질 않네? 어쨌든 관계라는 거는 핑퐁. 내가 주면 나한테 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관계가 평등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나는 계속 건강한 방식으로 이 사람한테 내가 중요한 건 이런 거야. 너가 이렇게 조금 더 해주면 난 진짜 행복할 것 같아. 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 사귀는 내내 내가 좀 되게 사랑에 고프고 불행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고민 상담 볼게요. 저도 너무 고민이네요. 6개월 된 남친이랑 요즘 부쩍 다투는데 반복된 말하면 뭔가 약속 변경하면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고 제가 속상해서 울어도 화가 나면 계속 화를 내요. 화가 나면 저의 단점과 비난을 쏟아 부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빼곤 너무 다정하고 웃기고 매력도 많고 저를 신경 써주긴 하는데 데미지가 너무 강해서 이제는 혼돈이 올 지경이며 내가 그때 비위 건드리는 말을 하지 말걸 이라는 자책이 끊임없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반복된 말을 하거나 약속 변경을 하면 불같이 화를 내신대요. 그리고 구독자님이 울어도 화를 내신대요. 그리고 화가 났을 때 비난을 쏟아 부을 때도 있대요. 그래서 이걸 딱 들었을 때는 우리가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도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연인이 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 상대방이 반복된 말을 하거나 뭐 약속 변경을 한다고 해서 불같이 화를 내지는 않잖아요. 화를 내거나 서운한 부분을 표현할 수는 있죠.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 존중해야 될 그 어떤 것을 이 연인이 해주고 있지 않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뭐 화가 난다고 해서 내 단점이랑 막 나에 대한 비난이랑 이런 걸 쏟아붓지는 말아야죠. 지금 이 연인은 구독자님을 조금 함부로 하고 있다라는 느낌들이 듭니다. 또한 상대방이 정서 조절에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서가 확 올라왔을 때 그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막말들을 하게 되는 그런 패턴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구독자님의 잘못이 아니라 당연히 연인의 잘못이고 연인이 정서 조절 능력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고 자신이 연인한테 하는 행동에 대한 성찰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의 갈등 상황에서도 이 구독자님이 상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요. 상대방은 조금 구독자님을 함부로 하면서 뭔가 자기가 이렇게 화내고 비난하고 하는 것을 합리화하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왜냐면 독자님이 지금 내가 맞는 건지 뭔지 혼돈이 올 지경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약간의 가스라이팅처럼 뭔가 나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한테 화를 내도 되는 상황이야 라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관계에 오래 머무르다 보면은 내가 현실을 자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살짝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내가 그 상황에서 고립돼서 놓이다 보면요. 특히 마지막에 비위를 건드리는 말을 하지 말 걸이라는 자책이 끊임없이 듭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연인한테 우리가 내가 제 비위 건드리지 말걸 이런 생각을 자주 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내가 이런 말은 연인한테 조금 안 해야겠다. 이건 연인한테 매우 중요하고 핵심 주제인 것 같으니까 좀 조심하자. 이러면서 뭐 자기에 대한 성찰이라든지 건설적인 반성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건드리지 말걸이라는 자책이 든다. 거기다가 그게 끊임없이 든다. 그러니까 뭐 한두 번 하고 오케이 다음부터 이렇게 하자 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계속 내 스스로 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우리 구독자님이 큰 잘못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끊임없이 자책하고 있다? 우리 연인이 굳이 나를 왜 죄인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나를 끊임없이 자책하게 만들겠어요. 그런 연애는 건강한 연애가 아니고 연애, 사랑 이라는 거는 결국 서로를 같이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깎아내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 주변의 친구들한테 조언도 구하고 전문가의 조언도 듣고 하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있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정말 깊은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린 시절 원가족과의 했던 그 애착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결핍이 있었다면,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 과제가 있다면 그것이 현재 연애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 연애가 단순하지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했을 때 막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뭐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정말 내 민낯을 연애를 통해서 보게 되고 그렇게 치열하게 관계에서 부딪혀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누구나 그래서 처음 사랑은 참 힘들고 나이의 그 밑바닥을 마주하게 되는 뭐 그런 경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만 했다면, 내가 두려워서 사르지만 않았다면 사랑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경험들, 그 경험을 통한 아주 큰 성장의 기회 를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애 사랑과 관련된 기초 강의를 하나 만들었어요. 거의 1년 정도 걸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강의를 만든다라는 게 그 강의안을 짜고 뭐 PPT 만들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올리기까지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애착 관련된 내용도 좀 심도 있게 다뤘고요. 그리고 이제 사랑에 있어서 뭐 중요하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들,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태도들. 그래서 제가 사랑에 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사실은 이제 강의의 단점은 우리가 듣고 흘러간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조금 단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또 상담받기는 너무 고가고 좀 부담이 되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강의가 강의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제가 워크지 20 정도 같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워크지를 스스로 하면서 사실 이게 상담에서 다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것을 스스로 해보시는 거예요. 셀프 상담 같은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좀 이게 체화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을 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저희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